분할 and 분배. 자, 말 뜻의 차이를 좀 얘기해 볼게요. 분할이 무슨 뜻이야? 나누는 거. 나누는 거. 그게 분할. 분배는? 그걸 나눠주는 거. 나눠서 주는 거. 이게 분배. 지연아, 말뜻 혹시 어려웠어? 이해됐어요? 분할, 나누는 거. 분배, 나눠서 주는 거. 됐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나한테 서로 다른 펜이 5개 있습니다. 이거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개? 라고 얘기하면 얘는 분할일까요? 분배일까요? 분할이죠. 그냥 나눠 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분할인 거야.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나눈 다음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라고 하면 얘는 분할일까요? 분배일까요?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를 하려면 분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눠 놓고 그 다음 나눠 주니까. 됐어요? 나눈 다음 그거를 나눠 주죠.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5개의 펜이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 5개의 펜을 갖고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서로 다른 펜이 5개가 있어요. 이거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봐. 어떤 아이가 잘 보일까? 자, 잠깐만요. 자, 볼게요. 5개의 펜을 3개의 묶음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 1개, 1개, 3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1개, 2개, 2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을 거야. 혹시 다른 경우 있을까요? 0개, 0개, 5개 그럼 한 묶음인 거죠? 3묶음이 아니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1대 1대 3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몇 가지 나올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개의 펜이 있지. 그 중에 1개를 앞에다가 선택해서 놓을게. 그럼 남은 펜 몇 개? 4개 남죠? 4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놓을게. 맞습니까? 그럼 이제 펜 몇 개 남아요? 3개 남지? 그 3개를 그냥 맨 뒤에다가 다 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까요? 여기까지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문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요거 하나, 그 다음 빨간색 하나, 나머지 1대 1대 3으로 나눴습니다. 문제는 요 두 잘 봐. 바뀌었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 그럼 얘네 둘은 위치를 바꿔도 같은 경우죠. 묶어서 하나로 보는 개념이 나오겠네. 이 2개, 다시 말하면 요 1대 1대 1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묶어서 하나로 볼 거예요. 뭐가 나와? 2팩분의 1. 얘를 곱하겠죠. 이게 뭐야? 1대 1대 3으로 묶게 되는 경우의 수. 끝. 두 번째, 1대 2대 2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찬가지. 5개 중에 하나를 앞에다 놓을 거고요. 남은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가운데 놓을 거고, 마지막 남은 2개 중에 2개를 놓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고요. 여기 2개가 있고 2개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 2개, 2개 있을 때 얘네 2개 위치를 바꿀게. 같은 경우죠? 그럼 이 둘이 위치 바꾸는 건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되겠네요. 곱하기 2팩분의 1이 또 오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 하면 돼? 이 2개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서로 다른 펜 5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참고로 공부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 검은색 펜을 쓰셔야 됩니다. 왠지 알고 계시죠? 문탁이 왜?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볍게 한번 보시면요. 58페이지입니다. 서로 다른 n개를 P, Q, R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입니다. 방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1대 1대 3으로 나누는 경우 혹은 1대 2대 2로 나누는 경우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 보시면 1, 1, 3으로 나누는 경우 두 수가 같을 때죠? 그럼 n개 중에 한 개 놓고 남은 n-1개 중에 한 개 놓고 그다음 남은 거 다 놓은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이 둘이 위치 바꿔도 같은 거 묶어서 하나로 볼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마찬가지. 혹은 이 세 개 숫자가 전부 다 달라버리면 그냥 나누는 거 없이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 없이 전부 다 곱해주시면 돼요. 만약 세 개 숫자가 모두 같다. 그럼 이 세 묶음 자체가 위치를 바꾸는 것도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3팩으로 나눈 다음 정리를 합니다. 이게 분할하는 방법. 여기까지가 분할. 그럼 분배는 뭐 할까? 나눈 애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까지 세셔야 되겠죠? 그래서 K곳에 나눠주는 경우의 수 K 팩토리얼을 곱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밑에 있는 예시 여러분들 한번 쓱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 4개를 1개, 3개 또는 2개, 2개로 나누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체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잘 볼게. 상품이 6개가 있어요. 이 6개를 1개, 2개, 3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맨 앞에 놓을 거예요. 그 다음 남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가운데 놓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맨 뒤에 놓으면 되겠죠? 1개, 2개, 3개로 묶었습니다. 6개의 종류가 펜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2개, 3개로 놨어요. 얘네들이 위치 바꾸는 경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전부 다른 경우니까요. 그래서 그냥 요 값을 세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2로 나누고요. 그 다음 3C 3, 1이죠. 계산 안 해요. 그래서 결론은 60까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2개, 2개, 2개로 나누는 경우 6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놓고요. 남은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놓고요. 남은 2개 중에 2개 놓으시면 되는데 볼게요. 2개 놓고 2개 놓고 2개 놨을 때 얘네들이 위치를 바꿔도 결론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지? 3개가 위치를 바꾸는 경우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300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값 6C, 4C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값 4C, 그 다음 2C는 1이니까 안 쓰고요. 306분의 1을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짠!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끝! 마지막입니다. 2개, 2개, 2개로 나누어서 자 나누는 경우가 10가지였죠? 3명한테 나누어 준대요. 그럼 나눠놓은 거를 첫 번째 셋 중에 하나 주고 둘 중에 하나 주고 남은 하나 주겠지. 뭐 해준다? 3팩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60가지. 자, 분할까지 여러분들 셀 수 있고요. 그 다음 분배해서 팩토리얼 곱하는 것까지 보셔야만 계산이 완료가 돼요. 자, 필수 유형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실게요. 비상고등학교 1학년 11명이 있고요. 11명을 셋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눌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전체 11명 중에 4명을 골라서 앞에다 묶어 놓게. 됐죠? 그 다음 남은 애 몇 명? 7명이죠? 그 중에 4명을 묶어서 가운데 놓을 거고요. 남은 3명 중에 3명 모두 선택해서 맨 끝에다 놓을 겁니다. 자, 3개 조로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 4명과 4명은 서로 위치를 바꿔도 어차피 조는 똑같죠. 그래서 뭐 해줘? 2개가 위치 바꾸는 거 묶어서 하나로 보겠습니다. 200분의 1. 그래서 11C 4는요. 11, 10, 9, 8을요. 4팩으로 나누죠. 쓰세요. 그다음 7C 4는요. 7, 6, 5, 4를 4팩으로 나누죠. 3C 3, 1이니까 안 씁니다. 2팩은요. 2분의 1. 여기까지. 그래서 4, 9, 2, 8이고요. 3 나누면 3 되겠고요. 여기는요. 4 약분되고요. 6 약분되고요. 2는 여기서 약분되네요. 이렇게. 남은 건 11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5가 되네요. 숫자 뭔데? 11,100 몇이야? 5,775. 5,775가지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커요. 됐죠? 숫자가 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실제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1번에 있는 3개 조의 학생들에게 각각 교실, 유리창, 복도를 청소하죠. 그럼 조를 3개 나눠놨는데 첫 번째 조한테 야 3개 중에 하나 가. 남은 애 2개 중에 하나 가. 남은 애 하나 가. 라고 하겠네요. 결론 뭐 해주면 돼?
1번씩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한 값을 얘기하면 되겠죠. 자, 6을 곱하면요 34,650이 되겠습니다. 끝. 이게 분할과 분배.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단문권 문제 1번하고 2번 있어요. 1번하고 2번 있어요. 요 두 문제를 지금 풀어볼게요. 자, 대진표를 작성해 봅니다. 첫 번째 볼게요. 6개 팀이 참가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6개 팀이 다음과 같이 대진표를 만드네요. 근데 봐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딱 가장 위를 기준으로 잘라봐봐. 왼쪽에 있는 애들은 한 번 경기를 하고 또 한 다음에 결승전 올라가지. 근데 오른쪽 애들은 한 번만 하면 바로 결승이죠. 맞아? 그럼 맨 처음에 왼쪽에 배정되느냐 오른쪽에 배정되느냐로 분류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왼쪽에 배정되는 애 몇 명? 4명이죠. 오른쪽은 2명이지. 그럼 왼쪽에 배정되는 애 전체 6명 중에 2명. 4명. 오른쪽에 배정되는 애는 남은 2명 중에 2명이 될 겁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왼쪽에 오는 애 4명 선택하는 경우와 오른쪽에 오는 2명 선택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됐어요? 수빈아!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더위 먹었어요? 적당히 먹어. 엄청 많이 먹더라 너.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뭐 얘기하는 거야? 왼쪽에 넷과 오른쪽 둘을 나누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왼쪽에 나눈 4명을 볼게. 이 4명은 또 왼쪽에 오느냐 오른쪽에 오느냐 나누시겠죠. 맞아요? 왼쪽에 몇 명와? 4명 중에 2명이 올 거고 오른쪽엔 남은 2명 중에 2명이 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경우의 수의 끝일까? 아니에요. 봐봐. 여기에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 이렇게 왔을 때랑 여기에 4번 팀, 3번 팀, 2번 팀, 1번 팀 왔을 때랑 결론. 게임하는 애들 상대방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왼쪽 둘과 오른쪽 둘 2대2로 나눴을 때 얘네들이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같은 경우로 봐야 되겠네. 어차피 경기하는 애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2로 묶어서 하나로 보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끝.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 거야. 선생님, 여기 1번, 2번하고 2번, 1번 오는 경우도 같은 경우니까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안 셌어, 애초에. 어떻게 했어? 넷 중에 2명 와. 끝. 됐죠? 1번, 2번아, 2번, 1번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왼쪽 중에 2명 와. 끝. 2명 와. 끝. 됐니? 둘이 와서 순서를 뒤집든 말든 이거는 대진표 작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결론 6명 중에 4명 6시 4는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요 4팩토리얼로 나누죠. 6시 2로 보셔도 됩니다. 1이니까 안 쓰고 1이니까 안 쓸게요. 그럼 4시 2 있죠?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고 2로 나눈 값 약분해 주시고요. 약분해 주시고요. 약분해 주시면요 15에다 3 곱하네요. 4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1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결승전의 기준으로 딱 잘랐을 때 왼쪽에 3팀, 오른쪽 3팀이죠. 그럼 6명 중에 3명을 왼쪽으로 보내. 남은 셋 중에 셋을 오른쪽으로 보내. 3대 3으로 일단 나누는 경우의 수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보세요. 왼쪽 셋, 오른쪽 셋 볼게. 모양이 똑같지? 그럼 여기 3명과 여기 3명 둘이 위치를 다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둘이 위치 바꾸는 거 묶어서 하나로 볼게요.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왼쪽에 있는 3명 볼게요. 이 셋 중에 한 명은 부전승이지. 부전승인의 한 명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3명 중에 하나니까 3시1. 맞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3팀이 왔는데 그 중에 부전승이 한 명 있죠? 이거 한 명 고르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뭐 해줘? 3C1 곱해주고요. 3C1 곱해줍니다.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왼쪽에 3팀, 오른쪽에 3팀 나누는 경우의 수. 이 팩을 나눈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왼쪽 셋과 오른쪽 셋 통으로 위치를 바꿔도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으니까.
삼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왼쪽 3명 중에 부전승되는 1명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 마찬가지 여기는 삼실을 뭐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3명 중에 부전승되는 친구 1명 고르는 경우의 수. 얘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결론 6시3 6, 5, 4를요 3팩으로 나눈 값 1이니까 안 쓸게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요 10에다가 9, 90까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번, 2번 문제를 정리해 봤어요. 마찬가지 자 다음과 같이 대진표가 생겨 먹었습니다. 이 대진표에 팀들이 넣게 되는 조를 편성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할 거예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딱 잘라볼게요. 결승에서 잘라볼게. 왼쪽에 몇 팀? 4팀. 오른쪽에도 몇 팀? 4팀. 4대 4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그럼 8명 중에 4명을 왼쪽, 남은 4 중에 4을 오른쪽에 놓을게요. 참고로 4C4는요 1이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1이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왼쪽에 4명과 오른쪽 4명 놨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똑같지? 이거를 뒤집어도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뒤집는 경우 2개를 뒤집는 경우의 수 2팩이네요. 걔를 묶어서 하나로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4명이 있는 상태에서 또 보겠습니다. 이 4명이 또 반을 뚝 잘라서 2대 2로 나뉘어지죠? 이 4명 중에 2명이 왼쪽. 그럼 남은 2명 중에 2놈은 오른쪽. 이 C는 1이니까 안 씁니다. 자, 또 오른쪽으로 와서 볼게요. 오른쪽도 4명이 있는데 딱 반 잘라서 왼쪽에 2, 오른쪽에 2로 나누네요. 4C, 2C 또 마찬가지 1이니까 안 쓸게요. 끝.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8C4는요. 8, 7, 6, 6, 5를 4팩 4, 3, 2, 1로 나눈 값에 2분의 1 곱하기요. 4C는 6인가요? 됐죠? 4, 3, 12에서 2 나누니까 6이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4하고 2 나눠서 약분되고요. 3하고 2 약분해서 6 약분하고요. 그럼 7, 5, 35에다가 36을 곱하네요. 몇이냐? (315)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 이렇게 대진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분할 그리고 분배였습니다. 옆으로 가셔서요. 집합분할 좀 볼게요. 자, 61페이지가 되고요. 집합분할 같은 경우는 성질이 있는데 성질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를 여러분들 교재에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1페이지 보시면요. 자, 공집합이 아닌 서로소인 몇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것을 집합의 분할. 어떠한 유한집합이 있을 때 공집합이 아닌 서로소인 몇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것을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이 분할된 모든 집합을 다 합치면 전체 합집합이 나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가 A, B, C, D가 있어요. 자, 원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이 원소가 4개 있는 다음 집합을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어 볼게요. 어떻게 될까? 자, 그럼 내가 집합을 3개로 나눌 겁니다. 이 세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씩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거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거 하나 들어가면 마지막에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야 되지. 다른 경우 있어요? 없지. 맞아? 됐어? 여기까지? 끝났죠? 그럼 원소가 4개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이 앞에다 갖고 올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4실.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됐죠? 그 다음 그러니까 4가지야. 4가지. 4실 4니까. 그 다음 여기 하나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남은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은 남은 2개 중에 2개 오는 경우의 수인데
얘네 둘은 뭐야? 위치를 바꿔도 같은 경우죠. 그럼 묶어서 하나로 보는 값이 존재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써보면 지금 했던 거랑 다른 게 있어요? 없지? 지금 했던 분할과 분배 다른 점 있어? 여보세요? 있어요? 없죠? 됐습니까? 없죠? 자,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는지 먼저 계산해 볼게요. 4 곱하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몇 가지 나온다? 6가지 나올 거예요. 자, 내가 뭘 계산한 거냐면 원소가 4개 있는 집합을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세본 거야. 얘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S 4,3 여기에 오는 앞에 있는 4는요 원소가 몇 개인 집합을? 4개인 집합을 몇 개의 부분 집합으로?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얘가 몇인 거야? 6인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왼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좀 옵니다. 자, 다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마찬가지 A, B, C, D 원소가 4개 있는 집합이 있는데 얘를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요. 몇 개로요? 2개로. 그럼 어떻게 할까? 만약에 첫 번째 집합에 원소가 1개 오면 두 번째는 몇 개 와야 돼? 3개 와야 돼요. 그래야 4개니까 원소 전체. 맞아? 이 경우만 있어? 아니지. 2개의 덩어리로 나누니까 처음에 원소가 2개 오고 두 번째에도 2개 해서 2대2로 나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럼 1대3으로 나뉘는 경우 몇 개? 2대2로 나누는 경우 몇 개? 이거를 다 세서 더해야 되겠죠. 맞아요?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경우의 수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대3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일단 4개 중에 하나를 앞에다 갖다 놓을게. 남은 애 몇 개? 3개죠? 그 3개를 뒤에다 놓겠습니다. 묶어서 하나로 보는 개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1개와 3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바꾼다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됐나요? 자, 두 번째 거 볼게. 4개 중에 2개를 앞에다 놓을게요. 남은 2개 중에 2개를 뒤에다 놓겠습니다. 묶어서 하나로 본다는 개념이 나올까? 나오죠. 왜? 앞에 2개, 뒤에 2개 위치 바꿔도 똑같은 거잖아. 똑같이 나눈 건데 위치만 바뀐 거잖아. 상관없죠.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자, 결론 4가지고요. 여기는 4C니까 4 곱하기 3을 2로 나누고 2를 한 번 더 나누네요. 3가지 되겠죠? 합쳐서 몇 가지? 7가지.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S 원소가 4개 있는 집합을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S 4,2 뭐라고 말해주면 돼? 7이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어떤 표현인지를 보면서 차근차근 가는데 지금처럼 각 경우의 수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62페이지로 가면 체크 문제가 있거든요. 뒤로 하나 넘어갔을 때 자, 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4개를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7가지였죠? 방금 계산했네요. 아하, 게이득. 두 번째입니다. 10명의 학생으로 3개의 학습조 팀을 만들 거래요. 전체 10명인데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눌 거야 라는 뜻이잖아. 그럼 결론은 1대 1대 8 이렇게 나눌 수 있죠. 3개. 혼자 8명. 아니면 1대 2대 7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1대 3대 6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1대 4대 5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맞아? 하나 더 여기서 질문. 1대 5대 4로 나누는 경우 봐야 되는 거야? 안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봐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왜? 방금 위에 거랑 뭐가 달라? 하나, 넷, 다섯 뭐가 달라? 말하는 순서?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나눈 조의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안 봅니다. 주의하세요. 그럼 이제 뭐 볼까? 이런 거 봐야 되겠죠. 2대 6. 됐어요? 2대 3대 5. 봐야 되겠죠. 아니면 2대 4대 4. 이런 거 보셔야 된다고. 끝났어요? 아니지. 3대 4로 나누는 경우까지 보셔야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중복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 세야 돼요. 끝.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Sn,K로 나타내시오.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 S 10,4로 나타낸다. 얘가 모름이 하는 거야. 요렇게 나뉘는 경우의 수를 다 세서 더해줘 라는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1번은 S 4,2가 되죠. 집합분할 표현으로 나타내기.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라고 나와 있죠? 이거 넘어갑니다. 집합분할에서의 성질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다룰 거고요.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필수 유형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서로 다른 6개의 선물이 있고요. 똑같은 상자 3개에다가 빈 상자가 없도록 담을 거예요. 자, 똑같은 상자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 상자끼리는 구별이 안 돼. 됐어요? 그럼 상자끼리 위치를 바꿔도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볼 수 있어? 상자 안에 내용물이 몇 개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6개니까 빈 상자 없죠? 상자 3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넣어볼 수 있어. 1개, 1개, 4개.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아니면 한 개, 2개, 3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거야. 또 다른 경우 있을까? 2개, 2개, 2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겠지. 다른 경우는. 만약 여기서 선생님 3개, 2개, 1개 넣으면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야, 두 번째 거에서 위치만 바꾼 거잖아. 상자끼리는 구별이 안 되니까 위치 바꿔도 같은 경우로 보는 거잖아, 그냥. 얘는 굳이 세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 경우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1대 1대 4로 나누는 경우의 수. 6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남은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남은 4개 중에 4개 전부 다 마지막에 넣는데 중요한 건 얘네 둘이 위치 바꿔도 같은 경우죠. 200분의 1 묶어서 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1대 2대 3으로 나누는 경우 6개 중에 하나, 남은 5개 중에 2개, 남은 3개 중에 3개. 얘는 전부 다 다르니까 위치를 바꾼다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겠네요. 마지막 6개 중에 2개, 남은 4개 중에 2개, 남은 2개 중에 2개인데 전부 다 둘둘둘 똑같죠? 이 3개는 막 회집어넣어도 같은 경우로 보겠네요.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습니다. 얘네를 전부 다 계산해 주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S 6,3. 원소가 6개 있는 집합을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원소가 6개입니다. 이 원소들은 전부 다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는 선물을 3개, 구별이 되지 않는 상자에 나누어 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요. 6 곱하기 5네요. 30에 2 나누니까 15고요. 60이네요. 여기 몇이야? 6, 5, 3, 15. 4, 3, 12, 6. 6으로 나누면 15. 결론 다도항값 90까지. 끝.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안 돼요? 안 돼요? 자, 12번입니다. 자, 자연수 210을요 1보다 큰 두 자연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210이라는 자연수가 있는데요, 얘를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래요. 결론은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210이 나와. 요 A와 B에 올 수 있는 순서쌍, 숫자들의 순서쌍은 몇 개나 될까? 요걸 한번 세볼래? 라는 거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오는 값을 우리가 구하려면 뭐 해야 될까? 210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인수 분해할게요. 1, 0, 5 5, 2, 1 맞지? 3, 7
애매? 끝나네. 자, 210이라는 숫자는요, 2하고 3하고 5하고 7, 이 4개의 수를 곱하면 나오는 애야. 맞아?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하자. 4개의 숫자가 있잖아. 이 4개의 숫자를 1대 3으로 나눠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하고 3 곱하기 5 곱하기 7하고. 됐어? 얘를 각각 앞에를 A, 뒤에를 B라고 할게요. 괜찮니? 둘이 곱하면 210 나오는 거 맞죠? 됐어? 1대 3으로 나누는 경우. 아니면 2대 2로 나누는 경우. 예를 들면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7하고. 둘이 곱하면 210 나오는 거 맞죠? 됐어? 그럼 결론. 이 4개의 숫자를 1대 3으로 나누는 경우와 2대 2로 나누는 경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분할하면 되겠네. 4개의 숫자를 1대 3 혹은 2대 2로 분할하는 경우. 그럼 4개의 숫자입니다. 2, 3, 5, 7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를 1대 3으로 나누는 경우 첫 번째 4개 중에 하나, 남은 3개 중에 3개. 됐죠? 경우의 수 끝. 저기요? 잘 보고 있어요? 네. 두 번째 2대 2로 나눕니다. 4개 중에 2개, 남은 2개 중에 2개. 됐나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앞에 오는 2개와 뒤에 있는 2개. 예를 들어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5 곱하기인데? 5 곱하기 7 이거랑 5 곱하기 7하고 2 곱하기 3. 결론 이 두 수는 누구야? 각각 30이랑 6 2개죠? 둘은 위치 바꿔도 같은 경우로 보실 수 있겠네요. 순서 상관없으니까요. 결론 4C1 4가지 4C2, 2C2, 2팩 나눕니다. 그럼 4 곱하기 3을 2로 나누고 2로 한 번 더 나누죠? 3가지 되겠네요. 결론 더해서 몇 가지? 7가지. 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집합분할 4개를 2개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꿔서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다 어떤 경우로 나누는지를 나눈 다음 계산해야 됩니다. 라는 거 필수 유형 12번까지 였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수 분할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교재에 있는 거 체크한 다음 넘어갈게요. 그냥 자, 자연수가 있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몇 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자연수 분할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연수 7을 세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7이라는 숫자는 봐봐. 1 더하기 1 더하기 5 하면 나오지. 그렇지 않니? 또 있죠. 7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 나오죠. 또 있지. 1 더하기 3 더하기 3 해도 나오지. 또 있지. 2 더하기 2 더하기 3 또 있어요? 없죠. 여기까지 끝. 몇 개? 4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P 7,3 7이라는 자연수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을까? 라고 묻는 거야. 몇 가지라고 말하면 돼? 4가지요 라고 말하시면 된다고. 이게 자연수 분할 표현 그리고 그때 세는 방법입니다. 자연수 분할을 셀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앞에 오는 숫자는 가장 작은 애를 넣으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큰 애들을 배열하시면 중복되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셀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65페이지 밑에 보면 그림을 이용한 자연수 분할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림까지 볼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대로 같이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66페이지. 참고로 자연수 분할에서의 성질도 마찬가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크 문제만 바로 봅니다. 밑으로 갈게요. 자, 자연수 8을 5개의 자연수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요. 자연수 분할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P 8을 몇 개로? 5개로. P 8,5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실제로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 8이라는 수를 5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 됐지? 5개. 아니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서 쓰면 돼.
또 있죠?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됐죠? 다른 경우 있어요? 없죠?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세자고 나열해서. 자, 2번 봅니다. 서로 같은 빵 12개를 똑같은 봉지 3개에 빈 봉지가 없도록 나누어 담아요. 자, 구별이 되지 않는 12개가 있고요. 구별이 되지 않는 봉지 3개에다가 빈 봉지가 없도록 나누어 담습니다. 결론은 뭐야? 3개를 더해서 몇 개 나오면 돼? 12개 나오면 돼. 다 더해서 몇 개 나오면 돼? 12개 나오면 돼. 나눠 담는 경우 1개, 1개, 10개. 1개, 2개, 9개. 1개, 3개, 8개. 됐습니까? 쭉 셀 수 있겠죠. 경우에서 몇 개인지 세자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자연수 분할 P 12,3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같은 표현이니까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2번. 자연수 5 분할의 수를 모두 구합시다. 자, 자연수 5를 나누는 자연수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할게요. 그럼 자연수 5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한 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수 5를 2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연수 5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자연수 5를 4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자연수 5를 5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1, 1, 1, 1, 1 5개 하면 5니까요.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자연수 5를 한 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 뭐야? 한 가지 5 혼자 있는 거. 됐죠? 그럼 2개로 나누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를 1 더하기 4로 볼 수 있고 2 더하기 3으로 볼 수 있죠. 다른 경우 있나요? 없죠. 2가지. 그 다음 3개로 나누는 경우 5를 1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나누는 경우 아니면 1 더하기 2 더하기 2로 나누는 경우 다른 경우 있어요? 없죠? 2가지. 그럼 5를 4개로 더하는 경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다른 경우 있어요? 없잖아. 한 가지. 5를 5개로 1, 2, 3, 4, 5 2를 5번 더하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예요? 7가지 되겠죠. 이렇게 자연수 분할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우측에 있는 13번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골프공 8개를 똑같은 상자 4개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담아요. 다시 같은 골프공 8개입니다. 구별이 안 되는데요. 똑같은 상자 4개 구별 안 되는 상자에다 담을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4개의 상자에 담았을 때 총 합이 몇 개다? 8개다. 됐어? 자, 자연수 분할 P 8,4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얘를 계산하려면 다 써야 됩니다. 1, 1, 1, 5. 이 부러지려나 봐. 그 다음 1, 1, 2, 4. 1, 1, 3, 3. 됐죠? 다른 경우 1, 2, 2, 3. 됐죠? 다른 경우 2, 2, 2, 2. 됐나요? 다른 경우 또 있어요? 몇 가지? 5가지. 됐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누는 경우를 다 세보고서 몇 가지인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부러지려나? 자, 여기까지가 자연수 분할이었습니다. 자, 이항정리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이 2개 있는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한 거야. 야, 딱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만 깔끔. 그래서 이항정리입니다. 만약에 항이 3개 있는 거듭제곱을 딱 전개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를 했어.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항이 3개면 삼항정리, 4개면요 사항정리, 여러 개면요 다항정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다시
이항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항 정리가 나오게 되는 원리가 뭘까라고 보면 일단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시를 똑같이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도 다시 한번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 전개하는 거 고1 때 배웠었죠. 그죠? 이정은 불러볼게요. 시작. 네. 너 조졌다. 네. 자, 정은이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가 할 줄 아는 거 알아요. 넌 할 줄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보증해. 정말요? 내가 개런티 할게요. 너 확실해. 너야. 얘는 못할 것 같거든. 자, 불러보세요. 쭉 부르면 안 돼요? 되게 연예인병 걸렸어. 네. 그냥 쭉 부르라고요. 쭉 부르라고. 3 A 제곱 B. 그다음 3. 네. 쭉 부르라니까. 짜증나게 할래? 잘했어요. 네, 쭉 부르면 돼요. 정신 차리시고. 자, 이렇게 전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하더라고. 바구니 안에, 주머니 안에 공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에는 A라고 써져 있고요. 또 다른 공에는 B라고 써져 있어요. 이때 이 주머니에 있는 공을 3번 꺼내서 한 번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한 번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이 짓거리를 3번 해볼게. 괜찮을까요? 그럼 이때 나오는 공은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A만 3번 나오는 경우 맞나요? 아니면 A가 2개, B가 하나 나오는 경우. 근데 문제는 그 한 번 나오는 B가 2번째에서만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A가 1개, B가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A가 처음에만 나올 수도 있고 2번째에만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B만 3번 다 나올 수도 있죠. 내가 주머니에 있는 공 2개를 꺼내서 확인해보고 다시 넣는 과정을 3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이게 A 플러스 B 완전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왠지 잘 모르겠지. 이것 때문에 그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애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를 의미하거든. 이때 여러분들 요 A 세제곱이 나오게 된 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첫 번째 A가 나오고 두 번째도 A가 나오고 세 번째도 A가 나와서 다 곱하면 A 세제곱이야. 이렇게 나온 거야. 받아들입니까? 그럼 여기 A제곱 B 3개가 나왔죠? A제곱 B가 3개 있는 거지.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 첫 번째 A, 두 번째도 A, 세 번째는 B 해서 A제곱 B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는 A, 두 번째가 B, 세 번째가 A 이래서 A제곱 B가 나온 겁니다. 아니면 첫 번째는 A고요. 첫 번째가 B고 두 번째, 세 번째 A 나왔을 때 그래서 A제곱 B가 3개 있는 거야. 여기도 있네. A제곱 B가 몇 개? 3개네요. 요렇게. 그 다음 A, B제곱도 마찬가지 3개가 나와 있죠? 앞에 3이 붙어 있지? 어떻게 된 걸까? 처음에는 A고 나머지 2개는 B인 경우, 가운데가 B고 가운데가 A고 나머지가 B인 경우, 마지막 맨 끝에가 A고 나머지가 B인 경우 해서 이렇게 3가지. 마찬가지 여기 3가지를 말하는 거네요. 마지막 B 세제곱 1개 나와 있죠? 전부 다 B가 나올 때. 그럼 공에서 주머니에서 공 2개를 꺼내는 방법을 가지고서 거듭제곱 형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A 플러스 B의 4제곱.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자,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 주머니에 A라는 공이 있고 B라는 공이 있어요. 얘를
넣어서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4번 해볼게요. 봅니다. 첫 번째, A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A만 4번 나오는 경우 몇 개? 1개. 그럼 A 4제곱은 1개 있을 거야. 그 다음 A가 3개에 B가 하나 나오는 경우 있겠죠. 자, 이런 경우 몇 개 나올까? 4가지 나오겠죠. 그럼 A 세제곱에 B 하나 있는 경우는 4개 있을 거야. 그 다음 A가 2개, B가 2개인 경우도 있겠죠. 이거 몇 개나 나올까? 이거 세는 방법.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얘를 A라고 할게. 그럼 나머지 2개는 뭐야? B인 거야. 됐어요? 경우의 수 몇 개? 4시.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A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B예요. 경우의 수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서 몇 가지? 6가지 되겠죠. 6A제곱 B제곱이 돼요. 그 다음 또 갈게요. 이번엔 A가 1개 있고 B가 3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몇 개 나올까? 4가지 나오겠죠. 마지막 B만 다 나오는 경우 1가지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 전개된 수를 쭉 나열했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들이 전부 다 뭐를 의미했냐? 이 가지수들을 의미했단 말이야. 4개 중에 1개가 B일 때. 됐어? 경우의 수 몇 개? 4개. 4개 중에 3개가 B일 때, 4개 중에 3개 선택해서 얘를 B라고 할게. 그럼 나머지 하나는 A인 거야. 경우의 수 몇 개? 4가지. 얘네가 전부 다 뭐가 돼? 개수가 됐어.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n 거듭 제곱 형태로 한번 바꿔서 말해 볼게요. 내려갑니다. 그럼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마찬가지 주머니에 공이 A와 B 2개 있는데 얘를 몇 번 꺼내? n번 꺼낼게요. 그럼 이 n번이 전부 다 A만 나올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 n개 중에 딱 하나만 B일 수도 있겠지. 맞니? 또 이 n개 중에 2개가 B일 수도 있겠죠. 맞나요? 이런 것 가지수를 우리가 세보자고. 일단 첫 번째, n개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다 n개죠. n번 뽑아서 나열했으니까. n개 중에 B 있어요? 없지. n개 중에 B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누구만 있는 거야? A만 n개 있는 거야. B는요? 없어요. 그 다음 여기 볼게요. n개 중에 B가 몇 개? 1개죠? 그럼 n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걔가 B야 라고 말하면 되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NC1. 됐어요? n개 중에 1개가 B일 때. 그럼 A는 몇 개야? n-1개일 거고 B는 1개 있을 거야. 그 다음 n개 중에 2개가 B일 때. 그럼 A는 n-2개 있을 거고 B는 2개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쭉 작성해주면 맨 마지막은 뭐가 될까? n개 중에 n개 모두 B가 나올 때. 그럼 A는 안 나올 때까지 갈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자, 더하기로 계속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나오고 있는 수들을 어떻게 봤는지 보세요. 여기 n 전부 다 똑같은데 0부터 1, 2 해서 n까지 커졌어요. 그럼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됐죠? 0 넣으면 첫 번째, 1 넣으면 두 번째, 마지막 n 넣었을 때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a n 빼기 r승 곱하기 b의 r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r 자리에 0 넣으면 첫 번째, 1 넣으면 두 번째, b 넣으면 세 번째, 그 다음 n 넣으면 마지막 n번째까지 나오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는 이항 정리라고 불러요. 이때에 얘네를 이항 정리에서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앞에 있는 얘를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항 정리예요. 최대한 자세히 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대 이항 정리 개념 중에 가장 자세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이 7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다항 정리라고 있어요.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요거는 그냥 한번 쓱 보시기만 하면 될 거고요. 오늘은 문제를 못 봤습니다. 이항 정리. 하지만 이항 정리 개념을 자세히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문제를 풀 거니까 집에 가셔서 영상 다시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